이제 쓰기 51번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토픽 2 쓰기는 51번, 52번, 53번, 54번 이렇게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51번은 실용문, 우리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안내문, 광고, 이메일, 문자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2개의 문장을 완성해야 하는데 각각 5점씩 총 10점입니다. 52번도 51번처럼 짧은 글을 완성하는 문제인데 2 문장을 쓰고 5점, 5점, 총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53번이 더 쉽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53번은 그래프와 표를 설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프나 표에 관한 단어와 표현을 미리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는 51, 52, 53번을 공부할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야 여러분이 중급에 해당하는 토픽 2 3급, 4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급을 목표로 5급, 6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긴 글 쓰기도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토픽 시험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 텐데요. 토픽 쓰기 시험은 듣기 시험과 같이 봅니다. 먼저 듣기 시험을 보고 이어서 쓰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피곤하고 지칠 때 쓰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51번 답은 여기 한 문장, 2문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52번 문제도 여기에다가 한 문장, 2문장 쓰면 되고 53번은 51번, 52번과 다르게 원고지가 주어져요. 이렇게 네모가 많은 종이를 원고지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원고지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53번은 200자에서 300자 이내로 장문을 하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200자 이상만 쓰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로 많지 않죠? 쓰기는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한 답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글을 쓰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54번은 어디에 쓸까요? 쓰기 답안지를 뒤로 넘기면 이렇게 54번 글쓰기 답안지가 따로 나옵니다. 이것도 원고지인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51번, 52번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용 및 과제 수행, 제시된 과제에 맞게 적절한 내용으로 썼는가, 그리고 언어 사용, 어휘와 문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점수를 줍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여러분이 쓰기 51번 문제를 풀 때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알맞은 단어 찾기. 2번째, 문법 찾기. 그리고 3번째, 52, 53, 54 문제와 달리 51번은 꼭 씁니다, 합니다, 입니다로 끝나야 해요. 물어보는 말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씁니까? 합니까? 입니까?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단어와 문법을 찾는지, 문장의 끝을 씁니다, 합니다, 입니다로 바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메일이 있어요. 누가 썼어요? 제니가 썼어요. 누구에게 썼어요? 친구에게 썼어요? 아니요, 교수님께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높임말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답을 쓰려고 하기 전에 이메일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먼저 같이 이메일을 읽어보겠습니다. 김영미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한국어과 3학년 제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뵙기로 한 것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하고 가로가 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물어보는 말이에요.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먼저 기억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고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한국어과 3학년 제니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뵙기로 한 것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이 이메일을 왜 썼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제니가 교수님과 약속이 있어요. 뵙기로 했어요. 뵙다는 만나다의 높임말, 존대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런데를 사용해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반대, 다른 내용일 때 그런데를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에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번 주 금요일에 제니가 교수님을 뵐 수 없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메일을 이해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적합한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오면 좋을까요? 아마 왜 금요일에 뵙지 못하는지 설명하고 싶겠죠? 그래서 금요일에 다른 일이 있다. 다른 말로 금요일에 사정이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정이 생기다는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51번 문제는 3급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표현을 쓸 이유가 없어요.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아는 단어 중에서 금요일에 다른 약속이 있다, 다른 일이 있다, 이렇게 쉬운 표현을 쓰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금요일에 뵙지 못하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금요일에 다른 일이 있어서 뵙지 못하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약속이 언제예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이니까 리을 것 같다를 사용해도 좋고요. 금요일에 뵙지 못하다, 뵐 수 없다. 또는 동사 뒤에 기가를 붙여서 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이 문법들을 같이 사용해서 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알맞은 단어, 문법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죠? 네, 51번은 요, 다로 끝나면 안 돼요. 꼭 습니다. 물어보는 말일 때는 까 이렇게 끝나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와 문법과 문장의 끝을 합쳐서 정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다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금요일에 뵙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사정이 생겨서 뵙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글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지 앞 뒤의 말을 생각해서 적합한 표현을 찾고 그리고 어려운 표현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쉬운 표현, 하지만 앞과 뒤의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표현을 찾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 중에서 여러분이 적합한 문법을 고른 후 문장의 끝을 씁니다. 물어볼 때는 씁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완전한 답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해서 답을 써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혹시 여기 물음표가 있어요. 제니가 교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니가 교수님께 무언가 물어보고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금요일에 뵙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네, 우리가 단어를 생각해 보면 다른 시간을 찾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언제 시간이 있어요? 언제 시간이 괜찮아요? 또는 다른 날짜, 다른 시간을 말할 수도 있겠죠?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법은 제니가 교수님께 이메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높임 표현으로, 존대 표현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씁니다, 입니다, 합니다가 아니라 씁니까, 입니까, 합니까, 까로 끝나야겠죠. 자, 그럼 이런 표현들을 묶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언제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쵸? 그리고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또는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나온 세 개의 예문 외에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른 답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의 댓글 검사 과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메일을 읽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써주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 알고 있죠? 단어 찾기, 문법 찾기, 그리고 문장의 끝은 씁니다, 합니다, 입니다. 몇 시까지? 오후 8시까지.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